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은 총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포가 하나였는데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핵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나니까 당연히 세포의 핵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핵이 하나여서 핵이 두 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분열을 핵이 분열했다라고 해서 핵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핵만 분열했느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세포질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한 후에는 세포질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핵도 2개, 세포질도 2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분열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핵도 2개, 세포질도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핵 분열도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까요? 핵이 먼저 2개가 될까요? 아니면 세포질이 먼저 2개가 될까요? 바로 핵이 먼저 2개가 된 다음에 세포질은 하나이고 핵이 먼저 2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은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하기 전 세포를 어미모자를 써서 모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분열 일어나기 전 세포는 모세포.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세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바로 딸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세포, 딸세포도 교과서에 단어가 나오니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염색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염색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염색체 속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왜 이름이 염색체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염색이 됐어요. 핵 속의 어느 부분이 실처럼 염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의 이름을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염색체 속에 유전물질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염색체가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염색체인데 생물마다 모든 생물 속에는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물마다 핵 속에는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데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의 개수가 달라요. 자, 이렇게 사람의 염색체 개수는 46개, 강아지는 78개, 고양이는 38개, 초파리 8개, 완두 14개, 벼 24개, 소나무 24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소나무와 벼의 염색체 개수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종이냐, 다른 생물이냐. 염색체의 개수가 같으면 소나무와 벼의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나무와 벼는 똑같이 염색체 2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다라는 것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 몸속에는 46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생물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는 같아요. 같은 생물일 경우에는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염색체 개수는 46개라고 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46개, 46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톱도 세포로 되어 있어요. 손톱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46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모두 같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도 모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유전 물질이 똑같은 유전 물질과 똑같은 구성으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만 볼게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6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세포가 사람의 세포고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2개의 딸세포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는 46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들어진 이 딸세포 또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예요. 그러면 이 딸세포들도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니까 각각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왼쪽 딸세포도 46개의 염색체, 오른쪽 딸세포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모세포는 염색체 개수가 46개였는데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개수를 보니까 46개 해서 총 46개의 2배만큼의 염색체가 필요하네요. 그럼 46개의 2배니까 총 92개의 염색체가 필요한데 모세포한테서는 46개의 염색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네요.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네, 바로 염색체가 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46개의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염색체와 똑같은 염색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염색체도 하나 더, 이 염색체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92개의 염색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핵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2개는 염색체가 복제가 된 거니까 서로 같은 염색체죠. 유전 물질이 같아요. 이 염색체는 딸세포의 왼쪽 딸세포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염색체는 오른쪽 딸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염색체가 왼쪽 딸세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염색체는 오른쪽 딸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복제된 것 중에 하나는 딸세포 하나에,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딸세포의 핵 속에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92개가 반반씩 나누어서 들어가니까 각각의 딸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염색체 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염색체가 복제가 되기 전에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 있어요.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 있다가 염색체가 복제가 됩니다. 염색체가 복제가 되었을 때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핵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있었는데
이 46개의 염색체들이 복제가 되면 총 몇 개의 염색체로 되냐면 사람인 경우에 92개의 염색체가 돼요. 이 염색체는 이 염색체와 같은 거, 이 염색체는 이 염색체와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요. 총 92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92개의 염색체가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져서 딸세포, 2개의 딸세포 각각 속으로 4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우리가 종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종이가 많고 그럴 경우에 종이를 정리를 하게 될 때 스탬플러나 클립을 이용해서 같은 것들끼리는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죠. 찝어놓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핵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어서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같은 염색체, 복제된 염색체다라고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복제되기 전까지는 실처럼 풀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실을 그냥 풀어놓은 채로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실이 엉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이 엉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하나요? 실패에 감아놔요. 그래서 이 과정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응축이 됩니다. 실패에 실을 감아놓듯이 이렇게 응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나비 모양, X자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면 나타내 보면 응축이 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염색체는 본래의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서로 복제가 된 염색체 2개가 가운데가 묶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염색 분체 하나, 오른쪽에 염색 분체 하나가 가운데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염색체는 하나를 그려놓은 거고요. 염색체는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2개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염색체예요. 사람의 염색체 23쌍이니까 몇 개라는 뜻이에요? 네, 46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복제가 되어서 엉키지 않도록 돌돌돌돌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비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염색체를 사람이 임의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크기 순으로 나타낸 건데요. 요 1번을 이루고 있는 1번 위에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예요. 그리고 이 염색체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찾았더니 또 하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염색체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찾았더니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같은 염색체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염색체 속에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눈은 어떻게 해라, 쌍꺼풀은 있게 해라, 없게 해라, 이런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조금 더 볼 텐데요. 상동 염색체를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빠한테 하나를 받았고 엄마한테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엄마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아빠한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상동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한 개의 세포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죠. 이 난자 속에 있던 염색체와 정자 속에 있던 염색체가 합해져서 수정란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를 받아서 우리는 모두 다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색체를 하나 더 볼게요.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어요. 뚜렷이 보이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XX,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이것은 XY. 둘 중에 하나는 여자고요. 둘 중에 하나는 남자예요. 어느 쪽이 남자이고 어느 쪽이 여자일까요? 네, XX 쪽이 여자, 그리고 XY 쪽이 남자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 또는 Y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복제,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